안녕하십니까. 자산간 비교의 윤종철입니다. 원래 채널명의 그런, 명제에 맞게 자산끼리의 비교를 좀 이제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자산들, 굵직굵직하게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그런, 자산끼리의 세제상의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40대인데 20대 때나 30대 때 이런 자산들끼리 세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상당한 시행착오를 하고 돌아서 오고 또 실패도 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20대나 30대 분들이 보게 된다면은 저처럼 좀 시행착오가 적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주택, 또 수익형 부동산,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다음에 채권 등에 직간접적으로 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팩트 체크도 나름 했지만 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냥 책에 있는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세금들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주시고 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세금이 취득세, 소득세, 양도세, 보유세, 그 다음에 우리가 무상거래세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매입 단계에서 매수를 할 때 생기는 세금, 그리고 소득세는 뭐 사업소득, 임대소득, 월 임대료도 사업소득이죠. 소득세, 그 다음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만 분리과세를 하고 또 어, 2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건강보험 요율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략이 또 따로 필요한 것이고요. 양도소득세도 상당히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개인이 한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면은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매기지 않지 않습니까? 양도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주택도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지 양도세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보유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유세가 얼만큼 중요하냐면 유럽에 있는 오래된 성곽들 보면 우리가 그 가격을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아, 이렇게 가격이 쌀 수 있는가. 거기에 비밀은 상당한 부분이 보유세에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처럼 매년 지속적으로 나가는 세금은 그 자산의 수익률을 상당히 많이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세제를 이연한다고 그러죠. defer. 이연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익률이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 양도세를 갖다가 최종 부동산 단계로 이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되면 그러면은 다시 재매수할 때 작은 것들을 뭉쳐서 큰 걸로 이제 갈아탈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증여 및 상속세, 즉 무상거래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이제 무상거래를 할 때, 즉 자식들에게 줄 때, 안 그래도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구간은 50%인데요. 거기다가 또 추가로 중과세가 되는 거죠. 또 대주주는 배당소득도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배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고 관련 산업과 왜 헤지펀드들이 한국 주식을 공매도하기 편안한 종목들로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예를 들자면 절세 산업, 보험 산업, 그리고 세무 산업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승계 관련한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호황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것을 이제 봐야지만이 전반적인 자산군에 대해서 전략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 채권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을 보자면 전반, 취득세, 소득세, 양도세, 보유세 모든 전반에서 볼 때 1주택이 방향이다. 그것도 일시적 2주택이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
1주택자에게. 물론 이제 비규제 지역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지금도 안 됩니다. 비규제 지역인 2주택은. 이런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소득세 9억까지는 소득세가 아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 대출 받아서 다른 곳에서 살고 수익률이 좋은 곳에 월세를 잘 받을 수 있는 곳에,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부자들은 안 사는 동네 뭐 이런 데를 보유하고 있다면은 월 현금 흐름을 상당히 올려가면서 보유를 할 수가 있겠죠. 다른데 전세를 살면서, 그렇죠? 상당히 유망한 지역이고 인기가 있는 지역인데 입주장이다. 그럼 내가 전세로 들어가서 4년까지 살 수 있으면서 여기서 월세를 수익률이 높은 곳, 그렇죠? 가격은 좀 낮은데 월세 수요가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도 뭐 그런 데를 보유를 하게 되면 소득세가 아예 안 나간다는 것, 그렇죠? 텍스 프리죠. 그 다음에 양도세도 12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거기다가 고가주택, 우리가 법으로 얘기하는 고가주택이 아니고요. 비싼 주택도 거주하고 보유함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1주택 전략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양도세란 문제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다 추가로 보유세 공제가 12억이 됩니다. 1주택자는. 그죠? 1주택자 12억까지 공제. 이것은 결국에 1세대 1주택에 그 1주택자에게 12억 공제된다는 것은 사실상 보유세, 종부세가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죠. 그리고 뭐 과표 구간 12억까지는, 과세표준 12억까지는 우리가 보유세율이 1%로 제한이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개의 작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똘똘한 한 채를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유효하고, 그 다음에 1주택으로 갈아타기 하면서 상급지로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재 최대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토지, 상업용, 우리가 이제 취득세 4.6%를 내는 그런 부동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들은 이제 물론 이런 부동산들은 상당히 이제 좋은 부분은 경매 공매를 통해서 법인이 보유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 지역이 아닌 곳에 법인의 본점을 두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따로 법인에 대한 공부를 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추후에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토지나 이런 부분을 법인으로 보유를 하는 것, 그것이 한 맥락이고요. 또 경매 공매로 낙찰 받는 것도 또 한 맥락입니다. 이런 것이 또 건강보험료, 또 소득세.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내가 월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받는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상당한 세율을 내겠죠. 그래서 세율이, 소득세, 임대소득세에 대한 세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제 굉장히 낮게 낙찰을 받아서 비싸게 개인이 팔 때 양도세가 상당히 세죠.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는가에 있어서 법인을 통한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자세하게 이런 법인 관련한 그런 부분은 또 별도의 그런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강의나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빨갛게 표시한 부분은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전략을 취하려면. 자, 그리고 한국 주식은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증여나 상속세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 뭐 20%, 25% 이 수준으로 낮아지면 오히려 상속세도 더 잘 거칠 수도 있고,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의 정상화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건 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수혜를 보는 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세율이 50%이고 중과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컨설팅과 다양한 산업이 지금 발전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또 기득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상속세율이 입법을 통해서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 한 한국의 주식의 매력도는 있기 힘들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싶다면 분기나 반기 배당을 하는 종목 혹은 앞으로 하는 게 예상이 되는 종목 이런 종목으로 오히려 성숙산업에 투자하는 게 차라리 낫다. 왜냐면 한국은 아직도 기업들이 성장을 가파르게 하고 있는 분야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은 투자를 하려면 이제 ISA나 IRA, 연금저축 또 다시 끼워넣게 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법인을 통해서 보유하는 방법이 전략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소득세 차원이나 사실 양도세 차원에서 둘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리하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 1주택 보유 전략, 집을 한 채 사는 것과 미국 주식을 보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화 표시 채권도 지금은 매력도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다시 시장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특히 장기채 중심으로 최근에 원화 표시 채권을 보유하려면 그건 개인으로 보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발행 시의 이율이 낮았던 것들의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발행 기준 이자율을 기준으로 지금 배당 소득세 관련해서는 매기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예를 들자면은 뭐 3천만 원의 이자 소득을 받더라도 이 국채를 예를 들어서 이율 낮을 때 이제 발행됐던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계산 기준으로는 2천만 원 이하가 될 수 있으니까 분리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화 표시 채권은 개인으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하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코로나 때 이자율이 낮게 발행했던 그런 채권들이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역발상으로 개인들한테 그렇게 이자에 대한 매력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을 때 발행됐던 건 인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건 또 법인으로 보유하는 게 또 가능할 수도 있고 뭐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이 여러 가지가 짜여질 수가 있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법인 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산끼리의 비교 변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한 위기가 왔던 코로나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보면 그때 미국 달러 가치도 굉장히 올라가고 그때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 미국 국채 가격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뭐 한 30-40%는 그냥 기본으로 그 위기 때 튀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미국채 장기채를 팔고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싸진 한국의 부동산을 그쵸? 상업용 부동산을 그때 예를 들어서 샀다. 아니면은 그때 뭐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샀든 아니면은 유망한 아주 진짜 건실한 한국의 뭐 블루칩을 샀다. 이렇게 하면은 비싸게 팔고 또 굉장히 싸진 자산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트랜잭션에서 돈을 벌 기회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요. 이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제 캐피털 게인이라고 하고 자본 차익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보유를 한 국채를 팔고
그리고 한국에 우량 주식을 그때 샀다고 하면 다시 또 그게 코로나 이제 버블 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그때 다시 또 팔고 다시 또 싸진 미국의 국채를 살 수가 있었겠죠. 이제 그렇게 스윙을 할 때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왜냐하면 법인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띄고 레버리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관점에서 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받았다.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자면, 그 보증금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채, 내가 보증금을 5억을 받았다. 보증금을 1억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1억을 받았는데 5천만 원은 미국 국채, 그 다음에 5천만 원을 미국 우량주에 배치했다. 이렇게 됐을 때 경기가 꺾이고 위기가 왔을 때 사실은 역전세가 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항상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통상적으로 보통 달러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왜냐면 달러 스마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안 그래도 달러가 비싸지니까 나는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미국채는 가격까지 올라가니까 상승률이 있죠. 그리고 우량주라도 그때 경제 위기가 오니까 좀 빠지더라도 그래도 똔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죠. 반대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우량하고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벌어들이고 반도체 수요가 좋고 화랑이고 하면 보증금이 역전세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안타깝게도 미국 국채 가격은 유지가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그때 떨어지죠. 가슴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시기에는 경제가 좋으니까. 그리고 미국 우량주도 어느 정도 분산해서 배치했으면은 내가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자본 보존을 하는 거죠. 손실이 나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산끼리의 이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부동산과 예를 들어서 미국 채권을 함께 보유하는 전략으로 역전세를 미리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미리 해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전략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1주택, 일시적 1주택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경공매를 법인을 통해서 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그것도 공부를 해야겠죠. 토지 이런 것을 낙찰 받아서 엑시트를 하는 것, 거기다 신축을 해도 되겠죠. 신축을 해서 엑시트하는 것, 모든 것 다 이렇게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 가장 정통적으로 잘 알려진 게, 제가 추천을 하자면은 땅소녀라고 있습니다. 땅소녀 있고요. 그 다음에 행크TV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사다리TV라고 오피스텔 전문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또 종부세와 보유세와 양도세가 완전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은 무조건 투자해야 될 자산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배당 소득세나 아니면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양도세를 봤을 때 ISA, IRA 이런 투자 혹은 법인을 이용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서 가장 유리하게 지금 현재는 투자할 만한 자산은 우량한 채권에 발행이자가 쌌을 때 발행된 우량 채권에 투자를 해야지 현금 흐름, 이자도 받고 세금도 적게 낼 수 있다. 이렇게 전반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오류가 있거나 물어보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